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혼자 걸어 들어오셔서 씩씩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휠체어에 앉아 자녀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적군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혈관을, 관절을 하나씩 공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은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습니다. 4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간병이 필요할 확률이 10배나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만약 15년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총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18억 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다 사라지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뇌 노화 속도를 무려 75%나 늦출 수 있습니다. 75%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70세라면 이 방법을 쓰면 80세가 되어도 72세의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화를 되돌리는 황금 운동법. 나이 대별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뇌 노화를 75% 늦추는 마인드 식단.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전신 노화를 막는 피부 관리 비법. 피부만 늙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늙으면 온몸이 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논문에만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의학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의학 논문과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에이, 또 운동 얘기네. 그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운동과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걷는 게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꾸 주저앉으셨습니다. 당시 이분의 근육량을 측정해봤더니 같은 나이 여성 평균보다 20%나 낮았습니다. 제가 이분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첫 3개월은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만 하셨습니다. 하루 15분씩만요. 그 다음 3개월은 요가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분은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분은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00g짜리 아령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십니다. 스쿼트를 20개씩 3세트 하십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 근육량이 60대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체지방률은 오히려 낮아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손자를 안고 놀아줄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영양제 살 돈을 운동에 쓰세요. 그런데 나이 대별로 해야 할 운동이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과 걷기가 중요합니다. 심폐 기능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쌓은 심폐 능력이 평생 갑니다. 30대 중반부터는 유연성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관절이 굳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60대부터는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1년에 2%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둘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셋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제가 권하는 운동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걷기를 하세요.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이게 스쿼트입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 이게 가슴 근육 운동입니다. 500g짜리 생수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10번. 이게 팔 근육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관절이 많이 아프시면 물속에서 걷기를 하세요. 수영장에서 물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은 단련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꼭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겁니다. 운동 후에도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면 다음날 몸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은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약도 어떤 영양제도 운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식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를 늙게 만들 수도 있고 젊게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 환자분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세이신데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치매 전 단계입니다. 당시 이분은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시고 약속 시간을 자꾸 까먹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이분의 식단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엔 흰쌀밥에 된장찌개, 점심엔 국수, 간식으로 빵, 저녁엔 또 흰쌀밥, 매일 이렇게 드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마인드 식단이라는 특별한 식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죠. 국수 대신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시게 했습니다. 간식은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샐러드에도 뿌리고 요리할 때도 쓰게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상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분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겁니다. 담당 신경과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보통은 약을 먹어도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분은 오히려 올라갔네요.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인드 식단의 힘입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 식단, 대시 식단, 블루존 식단을 기반으로 만든 특별한 식단입니다. 미국 러시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는데 뇌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따르면 뇌 노화 속도가 75%나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5%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보리밥, 귀리밥을 드세요. 하루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콩입니다. 검은 콩, 완두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을 드세요.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을 매일 한 줌씩 드세요. 손바닥에 가득 잡히는 정도면 됩니다. 넷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세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번은 드세요. 여섯째, 닭고기입니다. 붉은 고기보다 흰살 고기가 낫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채소입니다. 특히 녹색잎 채소가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을 매일 드세요. 하루에 최소 6번 이상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과일입니다. 특히 베리류가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라면 등을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간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근육 안에도 지방이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노화가 가속되는 겁니다. 둘째, 단당류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사탕, 케이크, 쿠키 등을 피하세요. 하루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25g은 각설탕 6개 정도입니다. 셋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지 마세요. 특히 삼겹살, 갈비처럼 기름진 부위는 더욱 조심하세요. 넷째, 치즈와 버터입니다.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줄이세요. 다섯째, 패스트푸드와 튀김입니다. 최대한 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처음 한 달은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10분의 1만 섞어도 됩니다. 그 다음 달에는 5분의 1, 그 다음 달에는
3분의 1 이렇게 늘려가세요. 간식으로 빵 대신 견과류 몇 알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국수를 드시더라도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그리고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식단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고 배부르네요. 왜 진작 안 바꿨을까요? 세 번째 비법은 피부 관리와 자세 교정입니다. 피부는 미용 아닌가요? 그게 노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피부 노화는 전신 노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걸 광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피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손상됩니다.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관절이 손상됩니다. 온몸이 동시에 늙는 겁니다. 실제로 피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혈관 나이도 높고 뇌 나이도 높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경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데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일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건 바른 적이 없으셨죠. 65세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혈관 나이가 78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높았습니다. 피부도 주름이 많고 기미,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분께 자외선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SPF 50 PA 제품을 바르시게 했습니다. 양은 얼굴 전체에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일하실 때도 23시간마다 덧바르시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혈관 나이는 70세로 떨어졌습니다. 피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 하나 바르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노화 방지의 기본입니다. SPF 30 이상, PA 지수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매일 아침 세수 후 바르세요. 양은 티스푼 하나 정도면 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에도 발라야 합니다. 실내에 있어도 창문으로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23시간마다 덧바르세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허리와 목에 통증이 생깁니다. 디스크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화가 안 됩니다. 위와 장이 눌려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셋째, 무릎이 망가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 연골이 한쪽만 닳습니다. 넷째,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복근이 약해지면서 내장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을 때는 좌골, 즉 엉덩이뼈 2개로 의자를 눌러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척추를 곧게 세우세요. 상상해보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나와 천장으로 당겨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턱은 살짝 당기세요.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어 근육은 배와 허리 주변 근육을 말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몸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처음엔 10초만 버텨도 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골반 근육입니다. 골반 근육이 약하면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자세도 무너집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래쪽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30번씩 3세트만 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똑바로 선 사람은 자신감이 넘제 시도못 계속 쳐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방법들을 실천하셔도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 분인데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되어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졸중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괜찮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한 달 전부터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죠. 일주일 전부터는 한쪽 팔이 가끔 저리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만 그런 경우는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뇌졸중 증상입니다. 셋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긴 경우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라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슴이 조이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턱까지 통증이 퍼진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숨까지 차는 경우입니다. 이건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다리 혈관에 생긴 혈전이 폐로 가서 혈관을 막는 무서운 병입니다. 일곱째,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유 없이 체중이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좀 지켜보자,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4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압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사서 매일 아침 재보세요.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둘째, 혈당을 관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연하고 없으신 분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받으세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중요합니다. 이게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넷째,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30분 동안 수축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심근경색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다섯째, 술은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간을 망가뜨립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또한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늘고 화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폭식을 하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8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둘째,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셋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뭐든 좋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하고 끊으면 큰일 납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뇌 MRI, 심장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23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예방접종을 챙기세요.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노화를 되돌리는 황금 운동법입니다. 영양제 살 돈을 운동에 쓰세요. 2030대는 유산소 운동과 걷기, 30대 중반부터는 유연성 운동, 50대 이후 특히 60대부터는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고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생수병 들고 팔 운동,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법, 뇌 노화를 75% 늦추는 마인드 식단입니다. 통곡물, 콩,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닭고기,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드세요.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 단당류, 붉은 고기, 치즈와 버터, 패스트푸드와 튀김은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비법, 전신 노화를 막는 피부 관리와 자세 교정입니다. 매일 SPF 30 이상, PA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티스푼 하나 정도 바르세요.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좌골로 앉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코어 근육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도 기억하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가슴이 조이는 통증이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예방법도 잊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체크하고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술은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어보세요. 그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3번 15분씩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치매 전 단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68세 이경희 할머니는 혈관 나이가 8년 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필요로 하시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통곡물 먹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손주들과 여행 가고, 친구들과 산책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이렇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저의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